사주의 원국과 대세운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잡한 사주 명리 이론과 대세운 해석 방법의 부재로 사주 공부를 단연간 해도 막상 사주 팔자를 해석하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사주 이론으로 인하여 공부에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해석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고법의 궁성을 활용하여 일주를 기준으로 12운성과 12신사를 궁성에 적용하여 사주를 분석하거나 일간의 강약을 살펴서 보하거나 설하는 행운과 오행을 희신으로 분석하는 방법, 사주 팔자의 기세를 살펴서 기세의 흐름에 순응하는 행운은 기라고 기세를 거스르는 행운은 흉하게 분석하는 방법, 물상을 통한 해석 방법 등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수십 년간 공부하신 훌륭한 선생님들의 관법은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그 깊이가 가늠이 되지 않아서 공부를 포기하려 하기를 반복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더구나 원국과 대운 그리고 세운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고전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효첨의 자평진전에서의 사주 통변도 원국과 대운과의 해석 방법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세운을 포함한 체계적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법의 자평 명리학은 균형을 추구하는 기본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효첨의 자평진전을 베이직으로 사주 팔자와 대운과 세운의 해석 방법을 찾아서 고수가 아니어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식을 찾음으로써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평진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에 해석의 오류로 인한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별도의 이론을 접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명리학에는 한 가지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양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접근 방법은 다양하지만 종국에는 음양오행의 순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각자 자신의 명리학의 깊이를 더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심효첨의 자평진전을 통한 해석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자평명리학은 말씀드린 대로 균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체와 용에 의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체는 원국과 대운에서 격과 상신의 구조식 성립 여부만으로 성격과 폐격으로 구분됩니다. 격과 상신의 균형만을 추구하기에 일간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 용재격이라면 약한 정관이 재성의 힘을 받는 구조식으로 성격이 된 것입니다. 같은 정관 용재격에 천간에 상관이 투한되어 있다면 상관에 의해 정관이 손상되어 파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체의 영역에서는 삶의 성패가 아닌 사주 구조식의 성패만을 다루게 됩니다. 용은 해당 대운 기간 중 체의 영역인 격과 상신의 구조식 성립을 우선합니다. 원국과 대운에서 격과 상신의 구조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세운에서라도 구조식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의 격국 용신의 구조식이 성립된 경우에만 일간과 격국의 균형을 통한 희귀신을 찾게 됩니다. 용은
원국과 대운 그리고 세운을 포함한 해당 시기의 일의 성패를 분석하는 것으로 일간과 격국의 강약에 의한 대세운의 희귀신 여부를 분석하여 기륭을 파악합니다. 체의 적용 대상은 원국과 대운이 됩니다. 용의 적용 대상은 일간과 격국 용신과 대세운이 됩니다. 체는 격과 상신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격과 상신을 격국이라 하고 원국과 대운에서 격국의 성립 여부에 따라 성격과 폐격으로 분류합니다. 체의 균형 기준은 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월지의 본기가 격이 됩니다. 격은 곧 용신이고 용신이 곧 격이 됩니다. 체의 기준이 되는 격은 일간에 월지를 대입하면 생극에 따라서 십신이 분류되고 월지의 지장간 중 투간된 천간 중에서 가장 왕한 오행십성을 격으로 취용합니다. 대운에 의해서 또는 합합격과 회국에 의한 격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격의 취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체의 균형추는 상신이 됩니다. 균형추인 상신은 격을 해당 대운 시기의 대운 지지에 대입하여 그 왕세에 따르며 격이 사길신인가 사흉신인가 여부에 따라 정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사길신과 사흉신은 자체적인 기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길신은 순용하여 격이 쇠하면 보하고 왕하면 설하는 것을 상신으로 취용하고 사흉신은 역용하여 격의 왕세 모두에 극설하는 오행을 상신으로 우선 취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격이 왕하면 인수가 상신이 되고 쇠하면 재성을 상신으로 취용합니다. 칠살격은 왕세 모두에 식신으로 극설하는 것을 상신으로 우선 취용합니다. 순용과 역용의 자세한 원리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체는 격과 상신으로 이루어진 격국 용신의 구조식을 말합니다. 월지와 대운 지지는 계절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월지는 오행이 아닌 계절이며 대운 지지 또한 계절의 변화로 지구의 공전에 따른 사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오행들의 왕세가 변하면 명주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격과 상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체에 의한 격국용신의 구조식은 명주의 삶의 방향성과 사용하는 도구를 살펴서 직업적성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체에서 분석한 격국용신은 명주가 해당 대운 시기에 삶의 방향성인 격과 삶의 방향성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상신을 살펴서 MBTI와 같은 직업적 적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조식에 맞는 삶을 산다면 편안할 것이고 다른 삶을 산다면 해당 대운 시기에는 불편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인상생의 구조식으로 성격되었다면 해당 시기 규격화된 틀 속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면 길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결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용은 체의
격국의 성격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용은 원국과 대운에서의 체의 격국용신의 성격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원국과 대운에서 격국용신이 불성립한다면 세운에서라도 격국용신이 성립되어야 용의 영역인 희귀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체의 영역인 격국용신의 구조식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일간과 격국용신의 강약을 통한 균형을 맞추는 희귀신의 작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간과 격국의 균형을 찾는 것은 격국용신이 먼저 성립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용의 균형 기준은 일간과 격국이 됩니다. 체의 영역에서 격국용신이 정해진다면 일간과 격국의 균형 여부를 살펴서 일간이 강하면 격국을 보하는 오행십성의 행운이 희신이 되고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보하는 오행십성의 행운을 희신으로 치용합니다. 용의 영역인 일간과 격국과의 2차적인 균형을 살피는 이유는 만일 정관용재격인 경우 기준축인 일간이 약하면 성공은 할 수 있어도 일간의 손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일간과 격국과의 2차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의 균형추는 대운 간지와 세운 간지가 됩니다. 용은 일간과 격국의 강약의 균형에 따른 희귀 분석입니다. 대세운의 십성오행이 희신이라면 해당 십성의 사회적, 육친적, 긍정적 성향이 드러나게 되고 대세운의 십성오행이 기신이라면 해당 십성의 사회적, 육친적, 부정적 성향이 발현됩니다. 용은 일간과 격국의 강약에 따른 대세운의 작용 희기를 살펴서 해당 시기 사회적, 육친적 기륜과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체에서는 적성을 분석할 수 있고 용에서는 실질적 기륜 분석과 사건, 사고를 분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체의 영역은 격국 용신의 구조식에 따른 해당 시기 명주에게 적합한 삶의 방향성과 직업적성을 살펴볼 수 있고 격국 용신 구조식이 성립된 경우에 용의 영역은 일간과 격국의 강약을 통한 대운과 세운의 희귀신 작용에 의한 삶의 기중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체와 용에 대한 해석 방법은 다시 준비해서 올려보겠습니다.